페이스북에서 항상 말하는 건데 strength based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잘하는 리스트가 쭉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굳이 잘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를 억지로 잘할 필요는 없다고 믿어요. 저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미치고 정말 깊게 들어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걸 80%로 잘하는 것보다 한두 개를 200% 잘하는 게 훨씬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경험을 쌓고 뭘 잘해야지 뭐가 되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야 너 이것 좀 잘해봐 했을 때 난 그거 잘하고 싶지 않은데 용감하게 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돌싱글즈 4 미국 편 출연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의 본캐는 원래 미국에서 넷플릭스, 메타, 틱톡에서 마케팅 전략 임원으로 34살, 35살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 K-뷰티 북미에서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돕고 있는 큐레이티드 에이전시 대표 이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이맘,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터뷰를 무조건 많이 하세요. 면접을 많이 봐야 면접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그 롤이랑 저랑 잘 맞아도 인터뷰를 잘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술술 나오게 인터뷰를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업계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넷플릭스, 메타, 틱톡에서 다들 필요로 한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프로덕트 마케팅 그런 직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첫 단추가 힘들지 한번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impress everyone along the way.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회사들은 좋은 인재도 많기 때문에 리퍼럴이 없이 들어가기 좀 힘든 구조인데 되게 열심히 리퍼럴 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링크드인을 항상 업데이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링크드인에서 연락이 와서 리크루터를 통해서 진행된 케이스고, 틱톡도 그렇게 진행된 케이스고, 메타는 제가 전에 다니던 스타트업에서 CTO 분이 나중에 거기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계셔서 저를 리퍼를 해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하이어링 매니저가 제가 넷플릭스에서 일할 때 저는 인하우스 마케터였는데 거기 에이전시 대표님이 저희 팀 디렉터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만약에 에이전시라고 갑질을 하거나 했으면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매사에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취업 문화에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미국은 되게 인사이동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차피 너랑 나랑 스치는 관계고 너가 더 좋은 회사 가면 뭐 당연히 축하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팩트인데 한국은 뭔가 다른 회사 간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낀다던가 꼭 올 거 아니면서 인터뷰 왜 해?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퍼스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직장이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직원들이 더 좋은 삶을 찾아서 나아간다는데 그렇게 배 아파하는 것도 좋지 않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PR 이런 거는 한국은 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좀 주도적으로 하기가 힘든 분야?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일을 잘하고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할 때 돈 주는 대로 해야지 왜 너가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해?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더 능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그거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상 엔지니어들은 한국 분들 많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브레인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마케팅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어서 플러스가 됐던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에서 한국 걸 담당을 하게 된 게 사실 들어갈 때는 한국 런칭할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북미 쪽 디지털 마케팅 팀으로 들어간 거였다가 전 세계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한국인이어서 도움이 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당함?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주눅 들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저는 STAR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Situation, Task, Action, Results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리크루터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적당한 예시와 적당한 컨텍스트를 주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태스크가 있었고
이런 액션을 내가 취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좀 정리를 잘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좀 인터뷰 질문을 받았을 때 곧바로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STAR 프레임워크를 써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 듣는 사람도 인터뷰 피드백을 써야 되는데 좀 더 귀에 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바쁘고 인터뷰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피드백을 쓰는데 말을 횡설수설하면 쓰면서도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1, 2, 3번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트 쓰기도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얘 대화를 되게 정리해서 잘 말하는 친구네?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깔끔하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거는 똑같은 거여도 회사마다 다르게 부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프로그래매틱 바잉, 어떤 회사는 디지털 마케팅, 어떤 회사는 그로스 마케팅, 어떤 회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직군인데 사용하는 링곡을 다르게 말하면 되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 대한 리서치를 좀 하는 거죠. 이 회사는 같은 거를 어떻게 부르는 회사인가? 그래서 만약에 퍼블릭한 회사면, 그러니까 주식 상장이 된 회사면 earnings call이나 earnings statement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2개를 많이 듣고, 적어도 한 2-3번은 듣고, 키워드, 이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회사가 지금 이 분야에 성장을 하려고 나를 여기를 고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거기에 좀 더 충독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안 여성이라서 힘들었던 점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백인 여성들과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엄청 치열하게 올라온 건데 그들은 조금 더 쉽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열한 걸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둥글둥글 좋게 좀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부분이라면 저는 넷플릭스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거기서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안 여성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뭐 게이샤의 추억처럼 정말 순종적이고 조용히 일만 하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나댄다는 걸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인 여성들이. 근데 오히려 백인 남성들 아니면 아시안 여성 매니저들 아니면 아시안계 남성 매니저들이랑 되게 잘 맞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싱글맘으로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틱톡에 취직된 거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혼을 하고 틱톡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때 마지막 인터뷰에 저희 프로덕트 부사장님이 해주신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도 했고 이런 얘기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 했고, 지금 이 회사가 너무 적절한 시기에 조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난 지금 새 삶을 살 거고 내가 스트레스 받던 거를 인생에서 해결을 하고 지금 이 회사에 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힘든 점보다는 이거를 이미 싱글맘인 걸 뭐 힘들어 해서 뭐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레버리지를 해서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잘 해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페이스북에서 항상 말하는 건데 Strength Based Organization이라고 해요,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리스트가 쭉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라인 지키거나 뭐 말 예쁘게 하거나,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굳이 잘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거를 굳이 억지로 잘할 필요는 없다고 믿어요. 페이스북은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서양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틱톡 가서 느낀 게, 틱톡 저희 부사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리더십 아니면 그런 커리어를 할 때 와인 통과 같아서 하나가 짧으면 그 이상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회사는 되게 동양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구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거에 미치고 정말 깊게 들어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렇게 AI 세대가 왔잖아요. 다들 중간은 해요. 왜냐면 우리 챗GP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걸 80%로 잘하는 것보다 한두 개를 진짜 미친놈처럼 200% 잘하는 게 훨씬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동료나 상사에게 기억이 되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잘하고, 근데 그 일 중에서도
특히 정말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공통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하는 걸 잘한다고 쳐봐요. 내가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 난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 엑셀을 잘해요. 근데 엑셀 할 때 짜증나요. 싫어요. 그러면 엑셀을 잘하는 걸로 기억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품인데 뭐 가방이라고 쳐봐요. 가방이 가볍고 좋은 가죽이고 가격도 싸요. 그리고 뭐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4가지 장점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내가 이 모든 4가지로 기억하고 싶은가? 이 가방이라고 했을 때 진짜 가볍지가 만약에 포인트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방은 싼 가방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좋을지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모적인 것도 만약에 예뻐서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뻐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예쁜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어떤 분야는 예뻐서 해가 되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너 그렇게 예쁘고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만 사실 사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언니들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야, 너 그렇게 예뻐서 너네 인더스트리에서는 플러스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인더스트리에 계시면 조금 예쁜 거 톤다운을 하거나 예쁜 게 중요하면 예쁜 걸 고맙게 생각해주는 필드로 가시거나 그러니까 이게 꼭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때 그 잘하는 걸 좋아해주는 분야, 회사에 가야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럼 그 강점을 고마워해주고 쟤는 되게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친구네? 너무 좋다. 이런 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게 더 힘이 되겠죠. 사실 한국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인터뷰를 요번에 되게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문화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지금 세대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 시키는 거나 잘해. 돈 주는 것만큼만 일해.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런 문화에 도태된 사람들을 되게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세대에 맞춰서 너무 자신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아이디 자체가 소라 언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세상에 진짜 똑똑하고 예쁘고 저기도 지금 예시 한 분 착하고 친구도 많고 진짜 소셜도 막 잘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근데 왜 회사 탑은 다 남자냐고. 그리고 K뷰티도 크리에이터나 직원들이나 소비자나 다 여잔데 왜 대표들은 다 남자냐고. 그러니까 좀 이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미니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컨퍼런스를 가면 연사가 막 90% 이상? 어떨 때는 100% 남자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고 역겨운 거라는 걸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해요? 전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소한으로. 100% 남자가 있는 컨퍼런스 진짜 아니지. 제가 최근에 봤던 사진 중에서 무슨 한국 BC 관련해서 무슨 장관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장관님만 여자고 다 넥타이인 아저씨들인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나? 미국 같았으면 댓글이 엄청 달렸을 텐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BC에 있는 언니들한테 해보니까 야 원래 이래. 근데 제가 거기다가 다 남자네요라고 쓰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야 너 매장당해 하지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에서 잃을 게 없잖아요. 제가 한국 회사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정부기관이랑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수 틀리면 그냥 미국에서 회사 다니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소속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열광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여자들한테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꼭 커리어나 육아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까?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이거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할까? 일만 해야 되나? 아니면 운동할 시간도 없이 나를 꾸미고 나를 좋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완벽하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예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뭐 화장품도 신경 쓰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고, 뭐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좋은 인플루에이가 되는 법, 뭐 좋은 보스가 되는 법, 이런 것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네, 완벽하진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 쪽에서 약간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좀 포지셔닝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청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남의 잣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대에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30대 넘어가면 임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나는 그냥 오케이 별로인 남자랑 꾸역꾸역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는 또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게 사랑 없는 집에서. 조건 맞춰서 대학 가는 것처럼 조건 맞춰서 결혼하고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삶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어차피 50%는 다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제가 정말 한국 명문대 이런 데서 강연을 가면 다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해서 엑싯을 한 다음에 벤처 캐피털에서 조금 있다가 프라이빗 에퀴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근데 뭘로 창업하고 싶은데요? 세상에 당신이 solve하고 싶은 프로블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대답이 없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이건 꼭 고쳐야 돼 라는 게 있어도 창업이 힘든 건데 너무 how에만 집중하고 why는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가지기 위해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막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사회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후진돼 가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좀 그런 뜨거운 마음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에서 뭐 실패해봤자 정말 길거리에 나앉진 않거든요. 정말 막 전 재산을 막 땡겨가지고 비트코인에 넣어서 망하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리고 비트코인도 뭐 기다렸으면 지금은 잘 됐겠죠. 근데 막 좀 별것도 아닌 실수할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꼭 막 창업이라고 거창한 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질렀으면 좋겠어요. 뭐 회사 원하는 드림잡이 있는데 회사 지원해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DM 보내봐요. 밥 먹자고 해봐요. 까일 수도 있는데 안 물어보면 평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원이든 뭐든 내가 꿈이 있었을 때 지원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고민만 하다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테라피를 많이 해요, 저는. 지금도 2, 3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출장 가면 캔슬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1년에 그러면 20번 이상은 하는 거죠. 테라피도 많이 하고, 일단 너무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건 짜증 잠깐 내고 넘겨야 돼요. 짜증을 낮추려고 하면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좀 신나잖아요? 왜 신나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티스하는 연습?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좀 정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귀랑 눈을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뭘 해도 무슨 뭔가 듣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뇌를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운전을 해도 통화를 하고 있고 뭔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 어제 이런 일 했을 때 진짜 기분 좋았었어. 왜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라고 해서 꼭 차를 마시면서 막 글 쓰라는 게 아니에요. 뇌를 좀 쉬어주고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 그게 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산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아무것도 듣지 않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나 이번 주에 되게 신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되게 신났어. 왜 신났을까?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원하는 고객을 얻어서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고객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걸 내가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신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드는 게 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신났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지 난 이런 걸 잘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할 때 힘이 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노티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저는 되게 많이 요구해요. 항상 저희 매니저한테 난 내가 뭐 잘하는지 아니까
내가 못하는 것만 알려주세요. 왜냐면 전 빨리 승진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못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크리티컬한지 알려주세요. 승진할 때 정말 빨리 챙겨야 하는 게 뭘까요? 물어보고 그걸 제가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특히 잘하는 멘토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특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저 프로젝트 같이 해도 되나요? 이 사람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걸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발표를 못한다고 쳐요. 그러면 발표를 많이 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넣어주세요. 억지로 해볼게요. 그리고 발표를 하자마자 피드백을 주세요. 이렇게 내 매니저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부분 잘하고 싶은데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매니저랑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 보고서 좀 잘 쓰는 법 하고 싶은데 좀 좋은 예시 좀 모으고 있어. 도와줘. 한 다음에 그걸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내 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자, 내가 이거 써봤는데 너 되게 잘 쓰잖아 보고서 한번 이렇게 봐줄래? 피드백 정말 나 기분 안 나쁘니까 제발 해줘. 이러고 뭐 밥이든 술을 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피드백을 빨리빨리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빨리 크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게임 캐릭터예요, 인생에서. 내가 프린세스 메이커 3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경험을 쌓고 뭘 잘해야지 뭐가 되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남들이 야, 너 이것 좀 잘해봐 했을 때 난 그거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용기도 필요해요. 꼭 남들이 너 정도면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했을 때 난 굳이 그 분야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용감하게 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든 안 좋은 피드백을 들었을 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해서 변호사비를 많이 쓰면서 비싸게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부자가 돼서 더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면 더 많이 잃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써서.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어릴 때도 이 힘든 일 내가 대학생 때 자소서 쓰면서 풀면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피드백을 주는 거는 애정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정말 다 못하는 애고 정말 비기 싫은 애면 말도 섞기 싫거든요. 근데 애정이 있고 이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은데 장점이 많은데 이거 한두 개만 고치면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피드백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땐 처음에는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를 제가 노력을 해서 고치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면 너 자꾸 데드라인 왜 놓쳐? 이거 가지고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럴 경우는 앞으로 더 일찍 제출을 하면서 아니면 프로젝트 하면서 7월 1일 데드라인인 거 알고 있고 매주 프로그레스를 주는 거예요. 7월 1일 데드라인 맞출 수 있습니다. 예상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버 코렉트를 하면 얘가 내가 준 피드백 되게 잘 들었네? 기특하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분야랑 다른 분야에서 있는 사람이 피드백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굳이 잘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걸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자존감 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엄청난 기업인들도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고 정말 강한 사람은 자기 단점, 자기가 잘 못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위너죠. 본인도 즐겁고 하기 싫지 안 하게 되고 못하는 걸 안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번아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오래 했을 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를 계속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팀으로 옮기던가 프로젝트를 조금 다른 걸로 하거나 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힘이 세져야겠죠. 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 힘든 점이 없는 회사는 없거든요. 어느 회사나 뭐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일이 싫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회사가 업계에서 너무 작아서 성장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완벽한 직장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커리어 안에서도 아무리 똑같은 완벽한 직장이어도 팀마다 너무 다르고 매니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다고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면 좀 더 견딜만한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아, 너무 힘들다.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해야지. 인간이니까 못 그럴 수는 있거든요. 가끔씩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정말 짜증날 때는 낮잠 한 2, 30분 들으면 좋을 수도 있고, 전 진짜 ASMR 스파 노토킹 쳐가지고 한 25분 정도 들으면서 잠깐 자고 깨면 훨씬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도 좋을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도 좀 잘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는 술도 많이 마셨고, 근데 지금은 술을 마시면 다음 날이 너무 힘드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신나게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업계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나 정말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치라는 게 결국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 사회에서는 얼마의 가격을 매기는가인 것 같거든요. 그거를 많이 받으려면 최대한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의 수요는 높은데 아직 그걸 가진 사람이 없는 거를 자꾸 나한테 가져오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진 사람이 없는 분야일수록 내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내 레주메는 약간 포켓몬스터 그런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한 길이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야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리에이티브 쪽에서 일을 했는데 AI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이거 무조건 내가 AI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오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AI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해요. 유튜브를 보던 책을 읽던, 특히 새로운 분야일수록 이걸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그거를 티를 많이 내요. 나 AI 진짜 관심 있고 우리 팀에서 이런 쪽으로 AI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꾸 나랑 AI와 연관이 되게 뿌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위에서 우리 AI 좀 해야 돼 라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제가 AI에 미쳐있는 애지 쟤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런 게 뭘까 항상 고민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업계에서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는 걸로 제가 커리어를 출발을 했는데,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 프로그래매틱을 제일 잘하는 회사였거든요. 마케팅 안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 팀 출신들이 우버, 인스타카트 이런 데서 Head of Growth, Head of Performance 마케팅으로 많이 갔어요. 그렇게 회사를 고를 때 만약에 옵션이 있다면 틱톡은 뭘 잘해요? 크리에이티브 잘하죠. 그러니까 틱톡에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틱톡에서 제가 모르겠어요. 재무 일을 했다고 쳐봐요. 틱톡이 막 재무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다고 내가 여기서 딱히 도움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잘하는 게 있을 때 어떤 회사에 가서 그 경력을 했을 때 가장 최고를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대학교 전공 고를 때도 똑같은 학교여도 원래 학교 자체 랭킹은 여기가 높은데 정치학은 여기가 미친 듯이 잘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학교에 이미 들어갔으면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랑 맞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애도 아니고 엄마 나 이거 잘했어 칭찬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잘난 걸 너가 알아야 돼서 알려주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팀에서 잘한 거를 회사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헤쳐나갔다.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공유하고 싶다. 왜냐면 너네도 할 수 있고 너네가 더 잘 되길 원해서 우리 회사에 좋은 일이었다. 아니면 함께 축하하자. 이런 느낌으로 미미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각을 잡으면 좋은 것도 있고, 다른 거는 칭찬.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같이 해준 동료들, 매니저 아니면 되게 높은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우리가 이거 힘들었지만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약간 입술이 좀 찔끔해지면서 우쭐해지겠죠. 그리고 본인도 PR이 되는 거예요. 아, 쟤는 함께 했을 때 공을 나누는 사람이구나. 쟤랑 더 일하고 싶다. 이런 이미지도 갖춰지고 저 부사장도 이거 참여했던 거야? 쟤 부사장이 쟤 좋아하나 보네? 이렇게 내 PR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 같은 거는 공개적으로 공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실무하는 사람들은 누가 일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꼭 그룹 프로젝트에서 별로 일도 안 하고 잘 못하는 애들이 말로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쟤 또 왜 저래?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왜 지가 발표하고. 소라씨 저런 사람이랑 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당신이어야 하는지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나 잘난 사람 붙잡고 저한테 조언해주세요 이러면 좀 어이없지 않아요? 열심히 사세요 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나여야 하는지, 이거는 남자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자 너무 좋아요 이런 거랑, 아 뭐야 그냥 여자면 다 좋아하나? 이런 느낌이 들면 당연히 기분 안 좋겠죠? 근데 자기는 뭐 이래 이러이래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정말 나를 잘 알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나라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길을 걷고 싶은데 소라님이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궁금합니다라고 좀 포인트하게 질문을 줄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인 멘토링 세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의 모든 커리어, 인생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광고계에 있다가 프로덕트 마케팅으로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절차를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소라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할 수 있죠. 정말 바빠도 질문을 빨리 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저랑 관계없는 분야에 있으신 분이 저랑 너무 공통점도 없고 무슨 질문인지도 명확하지 않을 때 커피챗을 요청하면서 멘토십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내가 뭐 시간이 남아 도나? 바빠 죽겠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애랑 한 시간을 더 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멘토나 제가 조언을 구할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스할 수 있게, 이 사람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멘토가 꼭 나보다 연차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그분이 나의 멘토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그분이 멘토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전 매니저 틱톡에서 그분이 지금 커리어 코칭을 풀타임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커리어도 저보다 더 많이 하셨고 커리어 코칭도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분보다 잘하는 게 있죠. 뭐 소셜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이분도 커리어 코칭을 하니까 링크드인에서 약간 인플루언서처럼 글을 쓰셔야지 리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분보다 훨씬 잘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뭐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팀마다, 리더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피처는 이런 금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수치를 좋아하는 리더가 있고, 경쟁사를 되게 신경 많이 쓰는 리더가 있어요. 제가 메타에 있었을 때 유튜브랑 트위치는 이런 게 있다, 우리만 없다, 이걸로 발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유저 피드백을 되게 중시하는 리더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저 제가 20명 인터뷰했는데 15명이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을 assume good intention,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일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예상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먼저 궁금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왜 막 오해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좀 누워있는데 엄마가 너 왜 또 공부 안 해? 이런 거랑 지금 누워있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엄마 나 지금 어제 밤새서 공부해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누워있었어 이러면 또 말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 우리 딸 잘 쉬고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워있다고 너면 맨날 누워있니?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더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 선한 인텐션을 먼저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해야 하는 말이 HR 관련된 걸 수도 있잖아요. 막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냄새가 난다던가 너무 더럽게 산다던가 그런 거는 직접 하는 것보단 HR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꼭 굳이 내가 말해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면 안 해도 되고, 단타성의 일이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굳이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리고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영향이 없을 땐 또 얘기 안 해도 돼요. 거기에 쓰는데 에너지가 아까운 거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마워하지도 않고 고칠 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업계에 있으면 솔직히 넷플릭스나 메타나 틱톡에서 잠깐이나 다녔으면 커리어가 그렇게 고꾸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일하는 좀 꼬라지를 보면 누가 오래 갈지 누가 계속 올라갈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봐가면서 저 사람이랑 오래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엄청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런 사람이랑 억지로 친구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긴 해요. 누가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옐프라는 앱이 있잖아요, 미국에. 근데 옐프 리뷰 중에 한국 식당인데 한국 가본 적도 없는, 딱 봐도 엄청 백인이 안 좋은 리뷰를 썼어요. 그거랑 정말 찐으로 한국에서 온 사람이 쓴 리뷰가 있어요. 뭐를 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나는 찐 한국인이어서 정말 찐 한국 맛집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삶을 살았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나이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차가 정말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레벨이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커리어를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피드백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꼭 나이가 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속으로 니나 잘해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해줬을 때 아, 네 이러고 무시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되게 위축될 수 있어요. 아, 난 되게 일 못하는 인간인가? 회사랑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내가 화분처럼 햇빛에 가 있어야 되는 애가 있고, 그늘에 가 있어야 되는 애가 있고, 물을 매일 줘야 되는 애가 있고, 물을 1년에 한 번 줘야 되는 애들도 있나? 물을 가끔 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환경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환경이 나한테 잘 맞는지 본인도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원래 사회생활 남의 돈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본인이 즐거운 일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control what you can.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이력서를 준비한다던가, 다른 데 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나에게 가져오려고 한다던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35이고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아본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제 채널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 인스타그램 소라 언니, 유튜브 꿈 많은 소라 언니 채널에도 많이 보이실 텐데, 우리 인생은 하나고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남들 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삶이 행복하고 정말 한 번 사는 거, 정말 YOLO, You Only Live Once, 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